미국 관세 협상 얘기입니다. 관세 협상 종료까지는 이제 나흘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관세 협상에 타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목소리 듣겠습니다. Good news. We've reached a deal. It's a good deal for everybody, I believe. Stabilized on a single 15% tariff rate for the vast majority of EU exports. 15% is not to be underestimated, but it is the best we could get. 네, 유럽은 15%로 합의를 봤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고기자 30%가 예고가 됐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른바 내줄 건 내주고 받을 건 이제 15% 이제 상호 관세를 받은 건데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일단 에너지를 경우 7천억 달러 정도를 이제 구매하기로 했고요. 추가로 그다음에 대미 투자도 6천억 달러 정도를 약속을 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앞서서 있었던 일본 관세 협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세율을 낮춘 대신에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고요. 이건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내국 정치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해외로부터 이렇게 많은 투자를 이끌어냈다라고 해서요. 네. 대부분 품목이 지금 15%로 정해지는 것 같은데요. EU산 자동차에도 15%가 지금 부과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동차 품목에서 원래 이제 25%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기존 관세 그래서 2.5%를 더해서 27.5%를 부과한다. 이런 이야기 했다가 네. 이번 합의로 EU산 자동차에도 15% 단일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거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율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양측 모두 큰 이득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또 일부 무관세 품목도 있다면서요? 일단 반도체가 가장 큽니다.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무관세를 바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양측이 서로 이제 굉장히 좀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가 되겠구나 이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아직까지 타결이 안 됐지만 네. 항공기 또 항공기 관련 부품 이런 것들이라든지 특정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은 지금 무관세 상호 무관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예전과 또 동맹이었지만 이런 거는 확실히 우리가 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게 됐습니다. 네, 항공기 및 관련 부품 그리고 특정 화학 제품 그리고 반도체 장비 부품에 네네네. 대해서 지금 무관세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타결이 된 데는 7,500억 달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얼마인 거예요, 이게? 1,0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일단 그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는데 7,500억 네. 달러고요. 미국에 대한 투자로 이제 6천억 달러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EU 입장에서 보자면 저는 이거 별로 나쁘지 않는 패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EU 같은 경우에 러우 전쟁 발발하면서 지나치게 러시아에 의존하던 에너지 수입 이걸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어차피 미국과 협상할 때 지렛대로 활용할 거라면 미국산 에너지를 사자 쪽으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에너지 구매에 지금 보니 7,500억 달러. 3년간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네네. 이렇게 에너지를 구매하겠다. 러시아산 대신에 미국산을 선택하는 네. 게 되는 거겠군요. 우리가 사실 미국과 협상에서 또 우리가 어쨌든 미국 물건을 사줘야 되잖아요. 네. 대미 무역 적자, 미국 입장에서 보자 적자를 이제 해소하려고 하면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품목 중에 하나도 이제 LNG, 가스 이걸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또 추가 투자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1,000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 EU 집행위원장이죠. 폰데어 라이엔. 여기에 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고 말을 하긴 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말을 한 거죠. 네, 이게 일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는 5,500억 달러, EU에는 6천억 달러 투자를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다 투자할 건지 그리고 이 투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기금은 어떻게 조성이 되고 어디까지 투자로 볼 건지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서로 말이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자면 잘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지금 유럽 관세 협상은 사실 난항이었습니다. 지난 5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50%를 부과하겠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30%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이걸 안 들으면 우리는 보복 관세 이 얘기도 했어서 사실 EU랑 관세 협상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15%가 결국엔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제 보편 관세로 10%를 이미 전 세계 다 지금 현재 트럼프가 때려놓은 상태입니다. 맞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4.8%를 유럽에 지금 협상 전까지는 기존 관세가 있었죠. 기존 관세 4.8%가 있었기 때문에 14.8%였는데 이거가 지금 마땅치 않다 그래서 50% 가까이를 이제 부과하겠다. 이랬더니 경고를 했더니 이게 좀 그 유럽에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떤 카드를 내밀까 하다가 이번에 거의 1,000조 원과 그다음에 6천억 달러까지 포함해서 거의 뭐 이거는 1,600조, 1,800조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굉장히 특히 이제 그 에너지 쪽으로 1,000조 원을 사준다는 게 굉장히 네. 큰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5%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4.8%에 네네. 10% 기본 관세가 있었으니까 지금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결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한번 연습 게임을 해봤는데 14.8% 가지고도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투자를 좀 수출을 해봤는데 이 정도는 좀 감내해 볼 만하다라고 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추가로 협상을 했을 때 0.2% 오른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잘한 협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EU 이번에 깜짝 정상회담을 하게 된 데에는 트럼프가 EU 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스코틀랜드에 가 있어요. 골프 회동하는 모습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골프를 치는 거였어요. 그냥 라운드. 왜 저는 스코틀랜드에 갔나 했더니 네. 거기 본인의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본인 영상도 올리면서 네. 골프장 홍보도 보이네요. 하고 있고요. 네. 네. 이 골프장 얼마나 좋은지 아니 이러면서 이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자면 EU에 가가지고 그 협상을 이뤄낸 건데 네.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뭐 대외적으로 협상도 중요하지만 이 협상의 결과를 대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앱스타인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별도로 하고 내가 무역 관계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이뤄냈다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EU와 직접적으로 스코틀랜드에 날아가서 협상을 하고 아울러서 6천억 달러 이루는 투자도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먼저 갔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서 초청해서 우리 한번 얘기하자, 단판을 짓자 했고 그다음에 EU 집행위원장이 스코틀랜드로 가서 네. 이제 협상을 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일정들도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일단 28일에서 29일이요. 트럼프는 아니지만 스콧 베센트를 포함한 이제 고위급 회담이 미중 회담이 미중, 열립니다. 네. 여기서 이쪽 이제 홍콩 쪽 언론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에는 12일이 관세 유예 마감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요거 아마 90일 또 연장할 수도 있다. 중국과.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 간에 뭔가 담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요 뉴스가 나오면서 유럽과 합의를 했다. 중국과의 관세 협상은 90일 뒤로 미뤄질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선물 시장 등에서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이 가격이 있었을까요? 상승했죠. 네네. 좋게 보는 거군요. 네네네. 중국이랑은 또 관세 협상을 조금 미뤄지는 맞습니다. 효과가 그러니까 있는. 쉽게 말해서 파국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장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양측 간의 합의를 이뤄낼 거다라고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EU도 이렇게 협상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게 처한 그 압박이 좀 더 강해진 모습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는 31일에 미국으로 가서 또 최종 담판이 짓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의 조선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구윤철 부총리 이제는 31일에 미국을 가는 걸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제 다음 달 1일이죠.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31일에 미국 협상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1대1 통상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원래 2대2였는데 그게 취소가 됐고 네네. 지금은 1대1로 하게 되는 거네요. 원래는 그 유럽 협상 전에 우리랑 원래 협상 파트너로 맞아요.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거를 끊고 미국으로 유럽으로 먼저 가서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받아든 이 유럽 협상안 타결 이게 나왔으니까 그다음엔 그럼 우리는 언제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네. 그래도 31일이라도 지금 약속이 잡혔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전이에요. 마감 시한 하루 전에 만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업 얘기가 조금씩 들리고 있어요. 방금 들어온 소식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 자택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마스가라는 플랜을 제시했다고 프로젝트를 얘기했다고 해요. 마가라는 게 원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네네. 구호잖아요. 마스가는 뭔가요? 마가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잖아요. 근데 마스가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조선업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 뉴스를 보면서 떠올랐던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뭔가요? 귀여운 여인을 보시면 리차드 기어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뭐요? 사모펀드 대표였는데 당시 리차드 기어가 다뤘던 딜이 뭐냐면 조선사를 사서 그걸 쪼개서 파는 거, 그 딜을 다뤘습니다.
그게 80년대거든요. 네. 그런 얘기는 뭐냐? 미국의 조선업이 한창 잘 나가다가 일본의 기술력에 밀린 거죠. 뒤집었죠. 그다음에 조선업의 기술력은 일본으로 왔다가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온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최고 볼 수 있고요. 수준이고 미국의 조선 산업은 망했죠. 네, 거의 이제 거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다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스가를 제안하는 건 뭐냐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투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투자 이후에 이 조선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 지원도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통틀어서 묶어가지고 금융 지원 플러스 거기다가 조선업도 만들어주고 거기다 운영 지원까지 우리가 패키지로 해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지원하겠다라는 제안을 했고 이 제안에 네. 대해서 상무장관이 상당히 만족한 반응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에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에 대해서 이미 관심을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건조 군함과 선박의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된 후에 지금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를 한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었습니다. 방금 보신 게. 이때도 조선업 얘기를 했었네요. 네, 이 조선업이 사실 필수 제조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었고 이를 단기간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협력이 필수적인 거죠. 그런데 이 또 찾아보니까 트럼프가 예전에 1998년 정도, 1997년 거제도 네네. 조선소를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네네. 그게 이제 대우조선해양 지금 이제 한화오션이죠. 근데 네. 대우조선해양에 실제로 가봤는데 그때가 이제 지금 그림이 보이네요, IMF 사진이. 저희 경제 위기였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대우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쪽이 사실은 좀 힘들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 힘든 과정에서 혹시 여기에 투자에 관심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본인이 이름을 했을 때 대우그룹과 함께 네. 트럼프 월드라는 그 건설 그 브랜드. 건물이 지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네.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그때는 대우그룹과 여러 가지 친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그때 당시에 대우조선을 이제 현장에 와서 우리나라의 조선이 얼마나 좀 대단한지를 그때 좀 느끼고 갔는데 그게 지금까지 그 도크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훨씬 더 이제 많이 컸잖아요. 네. 근데 조선업이 거기에 더해서 지금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이게 해군력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고 미군의 네네. 해군력 말씀하시는 미군의 거죠? 해군력을 네. 근데 이게 해군력을 강화하려면 결국 이제 구축함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한번 발주하면 8년에서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걸 바꾸는 거를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나라가 이제 한국이다라고 해서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사실은 한국의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협력할 게 되게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어온 것 같습니다. 아까 사진 보니까 트럼프 주니어도 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옆에 네네. 트럼프 대통령 옆에 다 같이 와서 그때도 이렇게 관심을 표명했었던 거네요. 지금 뭐 트럼프 일가가 거의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다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을에 트럼프 차남이 또 한국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네. 크립토 행사가 있거든요. 아, 이번에요? 네네네네. 또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5,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60조 원, 그리고 유럽연합도 1,000조 원 플러스 알파. 결국 우리나라의 이 부담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시한 거는 1,000억 달러 규모거든요. 네. 그런데 러튼이 상무장관이 제안한 게 4,000억 달러쯤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했고요. 그리고 GDP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우리가 일본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일본이 5,500억이니까 우리도 생각해서. 약간 그렇게 해야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렛대로 활용하는 게 조선업 패키지 딜 아까 말한 마스카 프로젝트 같은 거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유럽도 15% 관세를 얻어냈잖아요. 자동차에 대해서. 일본도 15%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우리만 25%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자동차 산업은 그야말로 그리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고용 유발 효과가 상당히 큰 산업이잖아요. 네. 이 때문에 우리도 뭔가 좀 좋은 숫자를 받아내야 되는데 저는 다만 8월 1일이라는 그 너무 숫자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날짜에. 1일이 지나고 나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후에 추가 협상을 통해서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2+2 회의를 25일에 예정됐던 걸 취소한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미국 측이니까. 압박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휘둘리지 말고 분위기에 잘 협상을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8월 1일에 합의를 못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물론 조금 연장하고 다시 또 협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당장은 25%를 우리가 먼저 상호 관세에서 일단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25%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당장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들은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은 너무 크지만 그거 외에도 5대 저희 수출 품목이 다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나마 여기에 이제 K-뷰티 같은 경우는 조금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가가 좀 싸니까 여기에서 25% 올려봐야 좀 그래도 우리 거 쓰겠다 이러겠지만 이거는 수출의 그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큰 자동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 개방 얘기도 나와요. 좀 우려스럽지만 농산물, 소고기 뭐 그 얘기도 그 지금 부분이 나오거든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 내국 정치용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이끌어냈어.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 중부 쪽 어떻게 보자면 스윙 스테이트 쪽을 공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농산물 시장 개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을 팔로잉했더니요. 그 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올린 게 야 드디어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개방했어라고. 관심이 여전히 이게 높은 뭐냐면 소고기에 사실 대한 호주가 수입하는 미국산 소고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 내 유권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농산물 시장 개방, 각국의 개방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트로피적인 성격으로 우리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31일에는 구윤철 부총리가 1대1 談판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 전에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통상본부장 모두 다 지금 총 출동한 상황입니다. 막판 총력전이 벌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에 스코틀랜드에 지금 간다 안 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저희가 그 통상 부분에서는 올인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추가 협상을 지금 31일에 추가 협상을 해서 타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25%를 진짜 부과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슬기롭게 풀어낼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네,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면 미국이 제시한 상호 관세 부과 협상, 그러니까 상호 관세 부과 그 시한 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임박한 상황인데요. 경제적 충격을 좀 최소화하고 또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어떤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한 협상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 주변에 있는 빅테크 기업 CEO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취임 지금 6개월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밖에 안 됐네요. 네. 한 언론사, 미국의 한 언론사가 여기에 대해서 빅테크 CEO들의 입지를 조사했다고 해요. 네. 상승, 뭐 하락, 중립, 뭐 좀 바뀐 게 있었나 보죠? 사실 제일 약간 좀 의외였던 건 뭐냐면 트럼프가 제일 뭔가 머스크가 제일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게 이제 업, 다운, 중립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눴는데 카테고리로 보이네요. 상승, 네. 젠슨왕, 샘 올트. 맞아요. 네. 오히려 머스크는 하락이네요. 네 맞습니다. 팀쿡, 애플인가요? 네, 애플이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세에 가장 시달리고 있는 나라니까. 네.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기에는 조금 우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중국의 부상이거든요. 특히나 테크 쪽에서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면 반도체 칩, 고성능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분위기가 약 5월부터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우디에 가가지고 그 행사가 하나 열렸는데 거기서 내 친구라면서 젠슨왕을 가리켜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반도체 칩 투자, 어마어마한 투자를 이제 약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H20이라는 중국 내 반도체 수출 칩이 있거든요. 이거 불허가 됐다가 다시 수출이 허용되는 그 성과를 젠슨황 CEO가 얻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젠슨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취임식에 안 가는 거냐, 초대를 못 받은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말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거기 더 이제 좀 화제가 된 거는 젠슨왕이 그때 그럼 어디 있었냐인데 이때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베이징에 있었는데 이게 물론 젠슨왕 입장에서는 베이징도 굉장히 중요한 그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는데 베이징에서 한가하게 있을 춘제나 지금 즐기고 있을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 네. 이때만 해도 그래서 엔비디아 조금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하다. 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네. 돌았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칭찬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워싱턴 23일 날 AI 경쟁 승리 서밋 행사에 있는데 여기 네. 연설에서 사실 초반엔 제가 아까 조금 약간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무슨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엔비디아를 분할하겠다고 말했는데 참모들로부터 그건 매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엔비디아는 경쟁사들이 극복하는 수년이 걸릴 만큼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칭찬을 했습니다. 원래는 분할을 하려고 했군요. 네, 맞아요. 그 정도로 엔비디아에 대해서 경계를 했구나. 경계를 했는데 네. 지금은 엔비디아 칭찬 일색이고요. 미국 투자와 관련돼 가지고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AI 관련된 투자를 이끌어낼 때 미국의 투자를 이끌어낼 때 그 지렛대로 삼는 게 바로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너희들이 받고 싶으면 미국에 투자해라라는 거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H20 이게 중국에 판매하는 엔비디아의 칩이었는데 네. 이게 금지돼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재개됐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그래요. 중국이라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조금 네네. 많이 하는데 이 엔비디아 젠슨왕 행보를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대단합니다. 사실 그 굉장히 뚝심 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연설 처음 취임식에 참석 안 하면서 상당한 위기감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해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다시 H20 대중국 판매를 이끌어낼 정도로 젠슨안의 리더십이 돋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지가 상승한 또 한 명의 CEO가 있었는데요. 아까 보신 거 오픈 AI의 샘 올트먼 왠가요? 뭐 일단 반도체 굴기에 이어서 그 AI의 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CEO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극찬을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샘 올트만은 심지어 또 취임식에 참석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악관에도 불려갔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전국 아니고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구독을 받는 서비스를 성공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트럼프는 남의 나라에서 돈 받아오는 거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네, 지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AI의 표준을 만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이 샘 올트먼 평소 운동화를 신고 다녔었는데 요즘엔 가죽 구두를 신고 나타나면서 계속 그 시선이 좀 거기에 쏠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CEO의 패션도 하나의 기업 이미지, 브랜드 네. 이미지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갈색 가죽 구두를 연달아 신으면서 오픈 AI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바지와 어울리지 않는데도 갈색 구두를 신는 경우가 좀 보이네요. 있거든요. 저 갈색 구두인가요? 네, 맞아요. 좀 안 어울리는데도 아. 불구하고 신고 나오면서 오픈 AI 하면 갈색 가죽 구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갈색 구두만 신는 건가요? 구두의 문제, 운동화와 구두의 문제가 아니고 네, 같은 이게 거? 약간 외부로 나타나는 행사에서는 갈색 구두 신으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6개월 전에 열렸던 트럼프 취임식에는 여러 CEO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 머스크, 애플, 구글, 아마존, 빅테크 기업들 수장들이 그때 당시에 총 출동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마크 저크버그 메타 CEO, 팀쿡 애플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 순다이 파차이 구글 모회사인 그 알파벳 CEO 등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취임이 사실은 그 기업인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기부받은 돈도 상당하던데요. 이게 돈을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2억 3,900만 달러.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돈으로구나. 취임식에서 기부받은 돈인데 이게 오바마랑 그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취임식에서 받은 기부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100만 달러 이상 거액 기부자가 모금액의 60%를 차지했다. 이것도 정말 기록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관세 협상부터 트럼프 주변 CEO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고란 기자, 박수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